왜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빠르게 줄여드릴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틀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까지 가는데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까 상식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운하를 만들거나 뭐 타대강을 뭐 정비한다고 살린다 그러는데 그게 만약에 정말 성공한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만약에 정말 성공한다. 그럼 다른 나라들이 이걸 아마 배울 거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떴던 그림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칠레라는 나라도 우리나라를 이제 따라서 운하를 만들 것이다. 칠레 나무 되게 길죠. 그래서 땅 가운데다가 이렇게 운하를 만들면 얘네들도 대박 날 것이다. 또는 일본도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일본 가운데다가 이렇게 운하를 만들면 대박 날 것이다. 그런 식의 이제 우스개 그림들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쌍둥이가 죽은 나라에서는 운하라는 것 생각 자체가 뭐 독특한 게 아니라 튀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자, 아무튼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할 때 얼마가 뭔데요? 자,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제2차는 여기 봐. 금방 끝낼게요. 자,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시기가 언제냐면 1982년부터 1992년까지예요. 시기는 10년 정도. 자, 그다음 이때 추구했던 건 자, 직접 이익을 통해서 이익이 어느 정도 생겼으니까 그게 주변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계획을 처음에 세웠어요. 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계획에 따라 진행하려고 봤더니 우리나라가 여전히 개발 방식인 거죠. 아직 성공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원래 계획은 균형 개발을 하려 됐어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거점 개발을 하게 됨으로써 1980년대가 끝나고 90년대가 시작될 때도 우리나라는 수도권하고 남동의 지역만 잘 살고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었더라.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더라.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거점 개발에서 균형 개발로 넘어가려 했으나 실패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나올 이유도 없고 그냥 그래서 옆분하고 넘어가면 돼요. 대신 다음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이때는 거점 개발, 균형 개발 그런 말보다 광역 개발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2차라는 거. 지금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균형 개발하려고 이걸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거. 자, 그 다음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시기는 언제냐면 1992년부터 원래는 2006년까지였는데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 새로운 천년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1999년까지 좀 마무리를 일찍 짓고 2000년부터 제4차로 접어들어가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히려 선진국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균형 개발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표현하면 직접 이익이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더라. 이익 분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균형 개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 균형 개발 정책 때문에 발전한 공업 지역이 있어요. 물론 많이 발전한 건 아니지만, 자, 종전에는 서울하고 부산만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 사람들이 불만이 막 쌓이기 시작해요. 아니, 같은 나라 사람인데, 저급에 가면은 아파트 빼놓고는 5층 이상 건물이 없어요. 아파트 있어요? 아파트 많이 있지. 아, 왜 그래? 근데 아무튼 나중에 혹시라도 전국에 오게 되면 그냥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광명도 되게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전국을 보면 여기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잘하겠다는 전국이 맞나 싶을 만큼 되게 추하해요. 근데 뭐 수학여행으로 경주를 간다거나 또는 부산으로 뭐 여행을 간다거나 갔다 와서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같은 나라인데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걸 약간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때 정책적으로 호남 지역의 공업지역을 조성한 거죠. 그래서 호남 공업지역은 첫 번째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발전한 거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 때문에 균형 개발 때문에 성장한 공업지역. 그래서 옛날에는 시험때 잘 나왔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대통령 하던 시절에는. 근데 지금은 안 나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알았어요.
자, 다음. 자, 제 4차에 들어서게 되면 이게 오늘날인데, 자, 당연히 4차가 시험 문제는 가장 잘 나오겠죠. 그래서 4차의 느낌 두 가지 잡아줄게요. 자, 첫 번째는 한 나라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10년 단위는 너무 짧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얘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단위로 바뀌었다는 거. 첫 번째 특징이에요. 다음 두 번째, 자, 선생님 프린트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분명히 작년에 수정했었다고 생각했는데, 수정을 잘 안 했나봐요. 자, 제목 보면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으로 되어 있고, 뒤에 보면 개발이란 말이 빠짐이라고 써있죠. 자, 그래서 제목에서 개발이란 말 빼주세요. 왜 안 뺐는지 모르겠어. 예, 그래서 제4차는 그냥 국토종합계획이에요. 그냥 국토종합계획이야. 자, 왜냐면 우리가 개발이라는 말에 담긴 뉘앙스를 보면 환경 오염도 좀 떠오르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막 그냥 사람 마음대로 한다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당연히 생태학적 관점이 되고 환경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개발이란 말을 빼고 그냥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 자, 그래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목표를 봤더니 그냥 단어 정도만 그냥 들어하고 끄덕이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이때 추구하는 목표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나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 균형 국토를 목표로 해요. 못한 흔적 없이 다 다시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홀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랑 일본이랑 서로 어울리면서 커나가자. 그래서 대방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가 되자. 대방도. 그 다음 뚜렷하게 나오겠지.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 국가니까 통일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죠. 통일 국토라는 말도 나와요. 자, 그 다음 환경도 생각해야 되니까 녹색 국토라는 말도 나오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걸 직접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역시 뭐 다 잘 살자. 복지 국토라는 말도 써요. 이게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목표라는 거. 여기도 아니야. 그냥 학습지에 있는 말이니까 적어두고 그냥 읽고 잊어버리세요. 한시간 쓰는 문제 나오니까. 야, 미쳤나봐? 왜 아무도 지적을 안 하지? 1차에서 4가지라고 적어놓고 2개밖에 안 하고 끝났잖아, 지금. 아무도 지적을 안 해.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닌데?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미안해. 아니, 아까